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여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다음 내일을 위해서 한번 또 준비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또 총평도 하고 내일은 또 어떻게 올라갈 건지, 그리고 지난주는 또 어떤 식으로 주가가 흘러왔는지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제 배당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 배당을 준비해야 한다. 이제 배당 준비하시고,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8만 전자니까 이제 앞으로 9만 전자는 갈 거예요. 9만 전자 갈 건데, 이제 언제 가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언제쯤 도착할 것 같냐. 다들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조만간 빨리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일 한번 삼전 주가도 한번 잘 살펴봐 가지고 조금이라도 오르길 한번 진심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휴일인데 여러분들 편히 쉬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일찍 한번 출발합니다. 이번 주는 국내 증시는 코로나 19 백신 접종률이 이제 빠르게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리오프닝. 6월 FOMC의 회의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그런 인식 변화가 있었지만은 최근에 며칠간 장기물 금리는 약간 하락하는 기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에 대한 판단은 약간 다소 갈렸죠. 지난주 코스피 3267.93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한 2.5% 올라가지고 1015.88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16일 장중에 종가 기준 모두 사상 최고가 기록했고, 코스닥은 17일 종가 기준에서 약 2달 만에 1000포인트를 다시 넘겼어요. 그 한투는 이번 주 코스피 밴드로 3200에서 3300 예상하고 있고, NH는 3180에서 3300을 전망을 하고 있네요. 지난주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음에도 일별 상승폭이 거의 0.5% 안팎이고, 또한 대형주의 약세 때문에 현재 풀이됩니다. 이제 비메모리 공급 부족하고 관련된 요인들이 IT하고 자동차 업종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들 시가총액 관련주들의 주가가 주춤거리는 상황은 단기적으로 주가지수 상승이 완만하게 이루어지는 병행이 있어요. 하여튼 이는 리오프닝 관련주의 추천으로도 이어지는데, 대형주가 이제 부진하는 원인이 이제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그리고 또 접종률 상승에 따라서 이제 부각되는 소비주에 집중해라. 소비주. 최소 1회 이상 백신 접종률도 한 24.5%로 전 세계 평균을 상회했고, 7월 5일부터 시행될 거리두기 재편안도 오는 20일 발표되는 등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소비에 더 집중할 것 같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소비 관련 업종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에 매파적이었던 6월 FOMC 이후 단기 금리는 상승하는데, FOMC 위원 다수는 2023년까지 기준금리를 한 2번에 걸쳐서 한 0.6%로 올려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2023년 동결 의견을 제시한 직전 3월에 회의에는 달라진 것입니다. 이에서 미국채 2년물 금리가 FOMC 이후에 17일 전일 대비해서 4.2bp 상승해가지고 작년 6월 이후 처음으로 0.2%를 상회했고요. 반면에 10년물인 FOMC 이후 8.3bp 상승해가지고 1.58까지 올랐다가 최근에는 다시 또 1.46까지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지만은 10년 금리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단기간 방향성 잡기가 어려운 국면이다. 뭐 그렇게들 언급들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경기 민감주 비중 확대로 대표되는 리플레이션 트레이드와 관련된 생각은 다소 상이했다고 합니다. 스타일 측면에서는 여전히 경기 소비재를 선호하면서 최근 금리가 이제 하락하면서 이제 성장주의 우세가 나타났지만은 이번 FOMC 결과로 금리는 다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반면에 또 FOMC 회의 전후로 시장 색깔의 변화가 감지는 되는데, 미국채 5년에서 30년 금리 스프레드가 회의 후에 이틀 만에 거의 20bp나 급락한 점에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로 상반되죠. 그래서 블룸버그에서는 이를 리플레이션 트레이딩의 되돌림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하여튼간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분들이 지속 가능성이라죠. 특히 지속 가능성이 있다. 덧붙인다는 건 지속 가능성. 하여튼 좀 약간 상반돼요.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요. 일단은 시간을 좀 더 한번 지켜보고 흐름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세계 주요국 지수를 보니까 6월 18일 이제 어제 토요일 날 보니까 이제 다우지수가 훅 빠졌어요. 많이 빠졌더라고요. 1.58이나 쭉 빠졌습니다. 그냥 완전히 급락이죠, 뭐 이거 거의. 나스닥도 쭉 빠져가지고 0.92% 1% 가까이 하락을 했고 S&P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영향을 좀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좀 받을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뭐냐, 이 나스닥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이게 삼성하고는 거의 뭐 연관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나스닥 오르면은 삼성은 뭐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 이게 또 떨어지면은 삼성은 오르고 있고 약간 청개구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여튼간 지금은 뭔가 이렇게 언밸런스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영국도 한 1.9% 거의 뭐 급락을 했고요. 프랑스 1.46, 독일도 1.78 많이 빠졌습니다. 빠지기는 뭔가 조정받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들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완전 급락인데 급락을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쭉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2.44% 빠져서 조금 그 기분들이 좀 썩지 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특히 속스 관련된 ETF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피해를 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봐야 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너무 빠져가지고 조금 답답합니다. 지금 보니까 엔비디아가 0.10% 많이 빠지지 않는데, 많이 빠진 데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몇 프로 빠지냐, 4.58%. 거의 급락, 폭락이죠. 거의 보면 인텔이 얼마 빠졌냐면은 2.64% 급락. 그리고 퀄컴 1.74 하락했고요. 그 TSMC 2.80, TSMC는 거의 뭐 2.80%나 급락을 했어요. 다시 또 원위치 들어왔네요. 보니까 115.79달러였습니다. 램 리서치도 4% 정도 이상 빠지고, 뭐 정말 반도체 거의 막 죽사발 났습니다. 보니까 월요일 날 참 느낌이 싸할 것 같아요. 시장 지표는 보니까 미국 달러는 1132원 정도 해가지고 좀 빠졌고요. 달러 일본에는 거의 보합입니다. 110.23엔. 유가는 지금 71.64달러에서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 일본 그 엔화도 한 1027.92원, 유로화는 1347.50, 중국 위안화는 175.83 보이고 있고요. 휘발유 값 조금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계속 휘발유 값 1583.52 계속 비싸더라고요. 국제 금값 1767.9달러 하락했고, 국내 금값도 65,102.33원. 금값들이 또 빠지고 있습니다. 지표들이 좀 이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표들 다 참고해서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국채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참 재밌어요. 좀 올랐다가 쭉 올랐다가 다시 또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포물선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일단은 참 아이러니하죠. 일단은 금리는 빠지고 있다. 이게 다시 또 오를 것 같아요. 또 오를 것 같은데 한 1.5대는 가야지 않겠나, 최소한 1.6에서 이 부분을 다시 또 반등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좀 빠지는 그런 느낌이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지난 일주일 동안 참 재미없었죠.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박스권에서 지금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박스권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박스권에서 좀 부지런히 그냥 매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좀 85,500원이라서 제가 볼 때는 다시 또 81,000원 정도는 다시 회복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7만 전제라도 많이 간다 한다면은 뭐 그때 또 기회겠죠. 그때는 다시 또 좀 더 모을 수 있는 그런 우리한테 기회를 준다 생각하고 감사하게 매수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안 하면은 더 오르면은 이제 관망 좀 하려고 하고요. 개인들은 한 490만 주 정도 막 매수를 했어요. 많이 매수했고, 외국인들이 한 550만 주 해가지고 매수를 많이 때렸죠. 기관이 한 54만 주 매수를 했고요. 일단은 외국인들도 이제 팔 만큼 팔았지만 다시 살 만큼 더 사야 돼요. 지금 반도체 저쪽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자꾸 파는데, 일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속스 지수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관련된 업종들이 조금 약간 좀 비실비실하고 있습니다. 우선주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선주도 저기 지금 거의 좀 횡보하는 구간을 보고 있습니다. 횡보하는 구간을 보이는데, 이 횡보하는 흐름에서 제가 볼 땐 74,000원 선을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유지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깨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74,000원 깨진다, 밑으로 하락한다 하면은 여러분들 이때는 최고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회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하셔가지고 매수하실 분은 매수하고 말 그대로 이제 관망하실 분은 관망하고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뭐 사람말로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세요. 투자자별 동향도 보니까 개인들이 아직 좀 많이 샀고요. 외국인들은 24만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은 한 8만 5천 주인데 증권과 투신이 좀 많이 팔았죠. 보니까 우선주는 그래도 좀 수량이 좀 작다 보니까 그만큼 거래량은 보통주에 비해서 좀 작죠. 공매도도 좀 줄었어요. 또 막 확 늘다가 6월 17일 늘다가 6월 18일에는 좀 줄었습니다. 다시 줄어가지고 공매도 세력들도 그렇게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공매도를 좀 쳐가지고 어느 정도 이익을 취해야 하는데 뭐 그렇게 막 떨어지지도 않고 급락도 안 해.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TSMC 이런 데 보세요. 막 2.8% 떨어지고 막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 이상 막 급락하는 거 보시면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해요. 내가 볼 때는 미국 시장은 막 이래요.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삼성은 이렇게 가는데 이게 파도가 달라. 보면은 여러분들 막 3% 4%씩 떨어지면은 막 정신 없습니다. 막 멘붕 옵니다. 멘붕아 그냥. 응? 그리고 선물 지수도 보니까 다우존스가 1.84, 그리고 S&P 1.67, 나스닥 100 0.98 많이 빠졌어요. 러셀도 막 2.5%. 선물 지수가 완전 급락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많이 빠졌고 유럽도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영국은 2.86이야. 이건 뭐 거의 폭락 수준이에요. 선물이. 유로도 2.05, 이탈리아도 2.65 많이 빠졌습니다. 선물 지수 생각외로 상당히 좀 안 좋았어요. 흐름 자체가. 삼성전자 소식들은 좋은 소식 많은데 이제 삼성전자 지금 코인 채굴형 GPU 시험 생산한다 하더라고요. 이제 파운드리 확대 가능성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파운드리 열심히 해가지고 삼성전자 좀 많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파운드리 중요해요. 제가 볼 땐 중요하고 중국도 올레드 패널 탑재하는 삼성의 딜레마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LCD 가격이 또 횡포 제한되는가 막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역시 올레드 참 중국 애들 무서운 애들이에요. 가격으로 이제 막 후려치고 초공세적으로 덤벼오는데 이걸 참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또 글로벌 기술 주도할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앞으로 자기들이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이제 판을 키워나가는 거죠. 삼성만이 이제 이걸 이끌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삼성이 거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역할을 한다. 앞으로 삼성이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뭐 6G 관련 부분에서도 삼성이 좀 더 치고 나가야겠죠. 앞으로 해야 할 게 많아요. 주가 방향은 어떻게 되겠는가? 저는 진짜 보면 애매해요. 지금 막 85,000원 종가인데 지금 뭐 미국 시장 저렇게 좀 뭉개지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흔들릴 것 같아요. 또 흔들릴 것 같은데 8만 원 선은 지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8만 1,000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또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좀 빠졌다. 8만 1,000원 붕괴됐다. 그러면은 저는 뭐 기회 되면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지만은 8만 선 만약에 붕괴되면 매수하고 좀 오른다 하면은 좀 관망을 좀 할 거예요. 관망을 해가지고 좀 더 지켜볼 전략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좀 휴일인데 휴일 아침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여러분들 뭐 좀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하여튼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오늘은 편히 쉬시고 또 내일 또 열심히 투자를 하셔야겠죠.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과 신뢰, 사랑은 좀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뭐 카카오, 뭐 네이버 뜬다고 해가지고 막 요즘 상승한다고 지금 많이 좀 짜증도 나고 답답도 하겠지만은 이게 또 다 한때입니다. 한때. 뭐 무작정 계속 오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오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다시 또 너무 급하게 오르면은 또 조정도 받아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고점에 물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